네, 풀배팅 실패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풀배팅 하려고 했던 거 주력 경기 피츠버그 오버에 필라델피아 승 주력이 다 틀렸고요. 그나마 이제 저 따라서 묶어서 안 가시고 따로 가셨으면 어제도 네, 수익 봤죠. 네, 보스턴 승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 승으로 해가지고 부주력 짜드렸고 아마 수익이 나는 하루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KBO는 제가 오늘 진행을 좀 못했는데 일단 그래도 뭐 저 따라가셔서 풀베팅 묶어갖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이제 제가 시킨 대로 갔으면 5대5 비율로 해서 수익 나왔어야 되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멤버십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멤버십 혜택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제 비기너 혜택은 주력 한 경기를 제가 매일 뽑아드리는데 7월 이제 18승 3패가 돼버렸죠. 어제 져서. 그리고 이제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이거는 베팅 업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캡처해서 잡아낸 수치를 제가 유료로 이거를 받아서 보고 있는 걸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받아보시더라도 이제 비기너 혜택, 그 멤버십 혜택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거 전체 가격에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기 결과 예상표, 오늘처럼 방송이 이렇게 늦어지면은 더 여러분들은 빨리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제가 방송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받아보셨습니다. 경기 결과 정경기에 대해서 정경기 예상을 이미 받아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엑셀표에 정리된 거를 미리 방송 전에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혜택부터가 조합표가 나갑니다. 이제 시니어 혜택은 매일 MLB 또는 시즌에 따라서 NBA 주력 부주력으로 나뉜 이 조합픽이 나가고, 해외 축구가 조금 섞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해외 축구 혜택은 베테랑 등급, 제일 높은 등급이죠. 여기에 이제 KBO 주력까지,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픽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해외 축구가 무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월드컵 때 이미 축구 경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로 좀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해외 축구가 이제 일별로 결제하시는 분들, 숲에서나 아니면 텔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는 전부 무료가 아닌 유료로 별도로 판매되는 그거예요. 근데 베테랑 등급 장기 결제를 이렇게 이제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써놓은 겁니다. 혜택으로. 그리고 꼭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결제하실 때 모바일로 결제를 하시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때문에 이것도 3만 원이 아니라 4만 몇천 원이 나가고, 이것도 30 몇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꼭 결제를 하실 때 비용 절감을 하시려면 PC로, 번거로우시더라도 PC로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제가 설정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멤버십 가격 올랐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셔서 꼭 말씀드리는데, PC로 가입하시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니까 반드시 PC로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MLB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경기는 어제 비 때문에 취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더블헤더가 이루어지고, 이제 매치업이 다행히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가 그대로 1차전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어제랑 다를 바는 없겠죠. 신시내티 승 사이드로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어제랑 동일하니까 요거는 빠르게 넘길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어제 볼티모어 승원더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더 못 버티면서 몬테로가 박살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브래디시마저도 경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양팀 타격이 조금 불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경기가 이 멜튼 대 이제 그 딩크레머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이 경기도 진짜 이제 답이 조금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홈런 쇼를 했던 거는 볼티모어 쪽이었습니다. 코비 마요도 마찬가지였고, 타베리스도 마찬가지였었고, 타일러 오닐도 마찬가지였었고, 홈런 3방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홈런이 오늘 경기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경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투수가 바뀌었죠. 어제 디트로이트는 홈런을 못 때렸어요. 그런데 오늘 선발 투수, 이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가 딩크레머입니다. 제가 딩크레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피홈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시즌 구종을 바라봤을 때는 이 딩크레머가 던지는 그 브레이킹 볼이 예사롭지 않게 꺾이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이 빠른 공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히나 이 좌타자들에게 홈런이 빈도 있게 나오고 있고 이 출루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도 디트로이트의 이 좌타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디트로이트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리벤지를 좀 해줘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람이 외야로 무려 18마일이나 부는 굉장히 빠른 바람이 불어나가는 경기이고 그걸로 인해서 딩크레머의 이번 시즌 9이닝당 피홈런 허용 개수 2.81개죠. 2.81개라는 이 수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딩크레머가 더 많은 피홈런 속에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디트로이트가 좀 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 뭐 슬러그 수치만 바라보더라도 당장 이 딩크레머가 이번 시즌 5.50이 기록이 되고 있고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손에 꼽게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거 다 올려드렸고 오늘은 개인 사정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이제 쉔들러와 이제 브랜든 파트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주력으로 오버를 봤던 경기였어요. 연장 가가지고 피츠버그가 승리를 했는데 사실 경기가 제가 오버를 봤던 근거 자체는 양팀 선발 투수들의 실점 수준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죠. 5회까지 점수가 안 나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저는 그냥 틀렸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당장 이 점수가 더 났어야 되는 경기가 나지 못했던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라이너성 타구도 많이 나왔는데 다 정면으로 가버리면서 이 경기가 좀 소강 상태로 많이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쉔들러 대 파트라고 하면 요거는 볼넷 때문에 요거는 피안타 때문에 스스로 더 이제 경기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흘러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기가 여러분들부터 기준 좀 높게 나왔죠. 왜 그러냐? 이것도 오늘 바람이 다 외야로 붑니다. 이 신시내티 경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가는 경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점수가 더 날 수 있는 구간에서 케테마르트의 고의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엮여가지고 점수가 나지 못했지만 오늘은 어떤 구간에서 또 기회가 나와가지고 장타가 계속 생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경기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다시 한 번 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이 상대 정적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 파트의 9위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쉔들러의 이제 9위에 대해서 양팀 타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사실 피츠버그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쉔들러는 9위가 좋은 대신에 결국 제구가 문제인 선수는 반면 파트는 당장 이번 시즌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빠른 공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망검, 로우, 레이놀즈, 발데즈, 라이언 온, 곤잘레스까지 이 전부 공략이 가능해져요, 얘네가. 그래서 피츠버그가 유리하다라는 입장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필승조들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뭐 연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롤진스키까지 투입이 가능해지면은 쉔들러 5이닝만 던져도 됩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쉔들러가 최근에 경기했던 양상들 보면은 직전 양키스 원정에서도 6이닝을 버텨줬었고 오늘도 5이닝 이상만 버텨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게 돼서 이제 뭐 실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바람 불기 때문에 까딱 걸리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점 수준은 예상하게 되지만 그래도 파트보다 리드한 채 넘어가게 되면 불펜 운영에 문제가 없는 피츠버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쪽에는 동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피츠버그 승 보면서도 오버 생각해야 된다. 기준 좀 높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미친 새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실제로 배팅 트리거가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잭 킬러의 어제 빠른 공 구속이 93마일이 찍힙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잭 킬러가
부상 복귀 전에 때렸던 구속이 97마일이었어요. 이게. 근데 당장에 지금 어제 경기에서 포신 페스티벌 구속이 93마일이 최적 93마일이 찍히고 싱커가 92마일이 찍혔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모르죠. 이제 개쳐맞죠, 진짜로. 쉴러가 구속이 안 나오니까. 무브먼트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어제 그 스위퍼 최저 구속이 79마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타자들이 결국 해줬습니다. 역전을 시켜줬어요. 근데 마무리 투수 듀란이 올라와가지고 듀란이 털려요. 이거는 뭐 예측 범주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죠. 진짜로 멱살 잡고 타자들이 그래 그래도 정배 내야지 하고 이겨줘야지 했는데 필승조 에이스 투수와 마무리 투수가 무너지는 경기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뭐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죠. 이게 오늘 에런 놀라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샌디 알칸타라 상대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의외로 저는 샌디 알칸타라를 상대로는 필라델피아가 타격이 될 거라고 바라봅니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타격만 바라봤을 때 당장에 어제 하퍼도 홈런 맛을 봤고 아쉽게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었죠. 올스타 브레이크 때 가장 이제 후반기가 걱정되는 선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홈런 더비 참가한 선수들이에요. 지금 어제도 요르단 워커가 세인트루이스의 이번 시즌 홈런 더비 우승자죠. 홈런성 타구를 때렸지만 원인 트랙에 잡히는 타구로 또 맛을 못 보고 있고 카일 슈아버도 홈런 더비 결승까지 갔더니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어제 안타를 때려내긴 했습니다. 발사각이 낮았죠. 그래서 라이너로 그냥 이제 때려내거나 안타를 때리긴 했지만 결국 하퍼가 어제 홈런 맛을 봤던 경기 양상 속의 경기가 진행이 됐던 거였었고 이제 트레이 터너가 그다음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만 카일 슈아버가 장타를 때려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게 내일 경기 좀 중요하긴 할 텐데 결국 알칸타라를 상대로 컨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 시즌 샌디 알칸타라가 분명 체인지업이 고장났어요. 이 좌타자들을 상대로 이 체인지업이 잘 먹혀들어야 되는데 당장 그 체인지업이 이번 시즌 삼진율이 19%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먹고 살고 있는 구족이 스위퍼예요. 스위퍼. 이 스위퍼 아니고서는 당장 버티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부 공략 당할 거라 봅니다. 물론 에런 놀라 당연히 공략 당해야 되는 페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보셨겠지만 마이애미는 출루하면 뛰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뛴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의 지금 이제 볼넷도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에런 놀라의 삼진율이 기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피홈런도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 지금 3경기만에 홈런 6방 쳐맞았거든요. 7월 달에. 지금 이 수치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의외로 기준점이 8.5점 주어진 이유 샌디 알칸타라 경기 당연하죠. 필라델피아 타격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마이애미도 타격이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휠러가 빨리 내려감으로써 필라델피아의 불펜도 소모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오늘도 무시 못할 것이고 놀라까지도 무너지면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덤핑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마이애미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왠지 저는 오버가 더 끌리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이제 텍사스의 경기인데 이건 텍사스의 선발 투수가 확정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TB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뭐 이렇게 텍사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프너 경기가 아마 되겠죠. 그러고 지금 이제 이후에 운영될 게 칼 퀀트릴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칼 퀀트릴의 스타팅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장담은 못하는데 적어도 칼 퀀트릴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당장에 지금 바라봤을 때 템파베이가 그리핀 잭스가 버틸 수 있냐 없냐를 논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의외로 칼 퀀트릴이 만약에 나온다면 템파베이 타선 묶일 거라 생각합니다. 퀀트릴이 이번 시즌 지금 이렇게 롱리리프부터 시작해서 선발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칼컨트리를 만약에 나온다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장 지금 이걸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뭐 당장 접근이 조금 어려워진 케이스죠. 이게 잭스가 사실 운영 자체가 바라봤을 때 이닝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텍사스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좌타자들의 빈도 있게 좀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위기 상황이 한 5회쯤에 오게 되면은 반갑습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좌투수로 좀 빠르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은요. 이 라인업 때문에 그래요. 그게 6회까지 버티는 그림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텍사스 입장에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제 불펜 운영에 대해서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몫합니다. 근데 이제 잭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 자체 보면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빠지니까 성적 자체 기복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는데 딱 잭스가 기복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순간이 딱 6회예요. 6회. 6회 되면서 바로 이제 WHIP가 이제 1.50까지 올라가거든요. 4회, 5회, 그 다음에 3회까지만 바라보더라도 1.0에서 머뭅니다. 1.0 아래로. 근데 그게 한순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 게 바로 6회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잭스의 이닝을 길게 보지 않을 거고 템파베이 불펜 운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템파베이 최근 불펜 성적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하면 언더 좀 생각해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 두 경기는 넘깁니다. 자, 보시죠. 비소식. 네, 비소식 때문에 넘기는 경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끼입니다. 예상이야 하자면 어제 뭐 이제 자 워싱턴도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이미 셀러가 됐으니까 경기 양상 자체가 어떻게 달라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 어제 선발 투수 싸움도 사실 옌 바로 나오면서 이제 워싱턴의 예측 범주림이 넘어선 경기를 펼쳐버렸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워싱턴이란 팀은 이제 그렇게 커티스 비드 팔아버리고 얼리 얻어오고 이러면서 경기 운영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뭐 장담할 수 있는 거에 많이 없어요. 당장에. 근데 오늘도 이제 카발리 이후의 운영이 사실 어떻게 될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워싱턴이 움직임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당장 우리가 워싱턴이란 팀도 이번 시즌 포기했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움직임이 많은 팀이지. 왜? 얘네들 와카 살아 있거든요. 지금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할 승률 넘는 성적을 가져가고 있고 워싱턴 오늘 경기 노려볼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팀이고 이제 카발리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5이닝 버티면서 경기 운영하게 될 테며 이제 셰인 비버가 최근에 계속해서 버티는 양상의 경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타구 질이죠. 얘가 얻어맞았었던 타구 질이라든지 타구 데이터 발사 속도라든지 발사 각도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XBA 값이라든지 SOBP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셰인 비버의 공은 배팅볼입니다. 실제로 그나마 맞춰 잡는 피칭이 돼서 야수 득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번 시즌에 나름 이제 지난 경기도 7이닝 호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지금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금 얘 XERA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7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9인당 피홈런 개수도 2개가 넘어가고 있는 수치이고 오늘 워싱턴 홈구장에서 만약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쪽은 셰인 비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진행이 됐을 때 워싱턴 승 그렇게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 어제 애틀랜타 개쳐맞았죠. 사실 페레즈 입장에서도 좀 불운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게 그 말루에서부터 이제 경기 아다리가 조금 이제 꼬이는 상황 가면서도 이제 불펜 교체되고 홈런 쳐맞고 이렇게 됐을 때 비가 좀 왔어요. 근데 비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봤던 경기였다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순수하게 이제 개털렸죠. 소토가 없는 라인업에서 매치 타선이 터졌고 경기를 터트리는 신호포를 날렸던 건 결국 마르커스 시미언의 투런런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였었는데 애틀랜타가 선제점을 내고 그렇게 먼저 경기를 풀어갔음에도
이제 아쉽게 뭐 경기는 내줬고 지금 분위기는 이미 매치가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오늘 크리스 세일과 스캇의 경기라면 양 팀이 이제 3쿼터 투수들의 굉장히 치열한 승부 굉장히 기대할 만했었는데 비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뭐 진행이 됐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좀 생각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스캇은 볼넷을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여전히. 근데 크리스 세일은 경기 운영이 되니까 좀 좋게 바라보지 않나. 좌투수란 점도 이점이 될 것 같고. 근데 비 때문에 좀 진행이 못 되는 게 좀 아쉽게 된 경기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더블헤더 2차전 경기 넘깁니다. 배트맨 구매가 어차피 안 되는 경기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화이트삭스 대 뉴욕 양키스. 어제 이것도 사실 배팅했다면 여러분들 운으로 먹어서야 되는 경기죠.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아마 좀 일부 분들은 분명 양키스 승을 생각을 하시고 배팅을 했을 거예요. 맥스 프리드가 잘 던져주겠지. 복귀하네 드디어 나이스 공짜네 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기를 바라봤을 때 이 경기가 맥스 프리드 때문에 공짜였던 경기였나요? 아니었죠. 끌려가는 경기가 됐는데 양키스가 타격으로 역전시켜줬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했었던 휴스턴과의 경기였지 않나. 화이트삭스와의 휴스턴의 경기가 좀 리마인딩 되는 경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결국 4회에 역전을 만들어내고 동점을 만들었지만 또 불펜에서 방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9대5라는 스코어로 저는 연장 가겠네 싶었던 게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 당사자가 또 누구였어요? 허드슨. 지금 등판 2경기 연속 개박살 나버리면서 휴스턴전에 역적이 되었고 오늘 양키스전도 역적은 허드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이트삭스는 또 오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이 좌투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제 허드슨도 결국 좌투수란 말이에요. 앤서니 K가 오늘 또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게 앤서니 K는 이 좌타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건데 양키스의 타선에는 결국 좌타자 벤 라이스를 통제할 수 있냐 없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다행이겠지만 오늘 경기가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당장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양팀 선발 투수들의 기량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앤서니 K가 가지고 있는 자완 상대로의 강점 자체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여전히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1.90밖에 나오질 않고 있고 WHIP도 0.95에 유지가 되면서 우타자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양키스가 벤라이스가 묶이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게리콜도 피홈런에 대한 걱정이 오늘 또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은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 화이트삭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최근 데이터상으로 바라볼 때 게리콜이 퀄리티 스타트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앤서니 K가 피홈런에 대해서 무리가 좀 억제가 좀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기준점 대비 점수가 좀 안 나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베드너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앤서니 K 최대한 버텨주면서 이후에 아마 테일러가 롱릴리프 운영하는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랜트 테일러가 나왔을 때 2이닝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던 힉스 운영 아마 가게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던져주려면 이제 앤서니 K가 6이닝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언더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도밍게즈 그리고 이제 뉴컴 그리고 리차드 그다음에 머피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뉴컴, 도밍게즈, 머피는 연투고요. 리차드 어제 29개 던지고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무리했습니다. 5일 동안에 4번 등판했는데 3번 등판에서 24구, 33구, 29구, 24구, 33구 연투였고 하루 쉬고 29구였거든요. 굉장히 무리를 했기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이미 4일 3등판을 해서 그래서 오늘 화이트삭스가 불펜 자원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요소가
결국 이제 양키스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정배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이 타이 브래들리와 세스 루고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좀 미네소타 승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멤버십 분들 공개해드리고 있는 해외 베팅업체 구매 트리거 하나만 공개해드리면 캔자스시티 승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캔자스시티가 홈 경기인 것도 아니고 타겟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에 타이 브래들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캔자스시티를 승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사실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벅스턴까지 나올 수 있으면은 세스루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량상 퀄리티 스타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장타에 대한 노출은 벅스턴이 돌아온 시점에서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도 타이 브래들리가 버텨주는 양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게 된다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그래도 이제 모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미 낸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고메즈까지 이루어졌을 때 6이닝 버텨주기만 딱 해주면은 미네소타가 굳힐 수 있는데 이게 캔자스시티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분명 세스루고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구종들이 대거 작년에 대비해서 휘 퍼센테이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서 이번 시즌 이제 휘 퍼센테이지가 이제 세스루고의 공에서 30%가 넘는 공이 단 한 구 정도 없게 됐어요. 그만큼 정구종에 대해서 약화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미네소타가 치면은 이거는 장타 한 방에 그냥 경기 기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거는 일단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뭐 한 수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배팅 실제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경기는 아니게 됐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혹시나 미네소타 승 생각하고 계셨다면 트리거가 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제거해 보셔라. 그렇게는 일단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맥그리비와 콜린 레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제 어제 댓글로 지금 그 다이어 드로와 편하게들 어제 댓글 다셨던데 그 데빌 피더스 개 털리고 오늘 라이브 기대한다고 살짝 이제 비꼬는 방식으로 또 댓글 달아 놓으셨던데 제가 하트 눌러드렸죠. 안 털리죠. 네. 시카고 컵스의 타격과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은 지금 수치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맥그리비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바람이 오늘은 안으로 불어서 홈런에 대한 기대값이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경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경기가 결국 당장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제 콜린 레아의 약점이 하나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콜린 레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순수 피안타율이거든요. 당장에. 그래서 이제 홈런도 매 경기 얻어맞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의외로 좀 있는 경기이긴 한데 컵스의 승리를 더 유력하게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맥그리비의 공략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게 돼버리면 다시 한 번 더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이 버티는 것이 꽤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경기를 통해서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들이 좀 아껴졌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투입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 또 희망이 있는 게 컵스가 지금 이제 롤리슨이라든지 아니면 소튼이 연투에서 못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어제 웹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투수 자원이 오늘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콜릴레아가 만약에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이 경기 컵스가 이 경기 덤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쉽지 않다. 컵스 승으로 가긴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 기준점이 해외에서도 이미 9점입니다. 근데 국내 이거 8.5점 줬어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그냥 오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어차피 컵스는 지금 타격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심지어 피콜 암스트롱이 그렇게 못했음에도 경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맥그립이랑 상성을 따져봤을 때 피콜 암스트롱 분명히 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경기 세인트루이스도 쉽지 않게 풀어갈 가능성 많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휴스턴. 어제 LA 인저스의 불펜진 대 호로쇼로 4대2의 경기가 역전패 당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였으면 LA 인저스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바크만까지 꺼냈었음에도 볼질 속에서 경기는 뒤집어져서 말았었고 이제 휴스턴이 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도 문제가 생겨버리죠. 왜? 이 램바트가 나오게 되면 휴스턴 입장에서 경기가 확실히 편해집니다. 이 램바트가 의외로 이번 시즌에 마운드에 올라오게 되면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준 자원으로서 이 삼진이 확실하게 좋은데 이 체인지업이 기가 막히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치적으로 볼 때는 디트머스의 기치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지표들도 분명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이 최근까지도 디트머스도 이 삼진 능력을 과시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가 점수가 의외로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경기예요. 선발 투수들 활약이 이제 확실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텐데,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 램바트 버텨주면 오늘 운영 AJ 블루바가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못 나오게 됐고 저 이제 땜빵 쳐줘가지고, 근데 오늘 나머지 투수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휴스턴 불펜 받쳐줄 수 있고, LA인저스가 어제 오히려 이제 불펜 운영에서 경기가 꼬여버렸죠. 그렇게 돼버린 이유 때문에라도 당장 이제 오늘 운영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 휴스턴이 문제가 안 되고 LA인저스가 오히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 승패를 따지고 보면 휴스턴 정배받은 거 이해됩니다. 지금 타자 상성들이란 최근 타격 데이터만 보더라도 LA인저스가 한참 부족하고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제레미 페냐, 요르단 알바레즈, 이삭 파레데스, 호세 알투베, 그 다음에 캠 스미스까지 이어지는 이 타선이 절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디트머스 입장에서 좌투수라는 강점을 살리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경기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람도 외야로 불게 되면은 요르단 알바레즈도 실제 한 방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데이터까지도 충분히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될 겁니다. 이거 휴스턴 승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LA 셀틱스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야, 어제 보스턴 라파엘라의 역전 말로 홈런은 정말 기가 막혔고, 보면 볼수록 최근에 연승하면서 보스턴 덕에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스턴을 보면서 응원을 하게 돼요. 이기면은 나이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부주력으로 또 썼던 게 하필 또 보스턴이었었고, 덕분에 또 이제 부주력 적중을 만들어냈었죠. 역전 말로 홈런이 났을 때 기가 막혔었고, 경기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이런 운영이에요. 지난번에 홈 시리즈 치르면서도 보스턴이 그 템파베이랑 그렇게 어려운 경기할 때도 역전 홈런 때려내던 아브레이유, 역전 홈런 때려내던 콘트레라스, 전부 다 지고 있는 게임에서 홈런으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보스턴입니다. 근데 그게 선수를 가리지를 않아요. 맞죠? 그만큼 지금 보스턴이란 팀은 확실히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 경기에 보스턴이 4대2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닝에서 막히면서 많이 아쉬운 타격을 했지만 결국 승리 DNA를 이제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개인적으로 커티스 비드에 대해서 활약을 좀 기대했는데 어제 한 타석만 하고 교체가 됐었고, 이제 앞으로 보스턴에서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겠죠. 일단 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점프 대 베넷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두 선발 투수들이 모두 활약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스턴이 경기를 풀어가면서도 좌투수 상대로 실제로 경기가 좀 어렵게 흘러가는 양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이 데이터가 있었고, 오늘도 점수가 의외로 안 날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줘야 된다라고 바라보게 돼요. 다만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베넷은 지금 이번 시즌 데뷔해갖고 얘가 얼리를 포기하고 베넷을 잡은 만큼 베넷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실제로 보스턴은 평가를 한 거고, 실제 베넷이 이번 시즌 풀어가면서 지금 완벽하게 적응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3선발급 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만큼 확실히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베넷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이 싱커볼에 대한 구위인 건데, 이 싱커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베넷이 문제가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공이 거의 구사하지 않고 있는 커브 정도 말고는 없어요. 지금 체인지업이랑 스위퍼가 너무 잘 먹히면서 메이저리그에 성공적 안착이 된 선수라서 오늘도 5이닝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다만 당장에 바라봤을 때 이 베넷의 구종들이 맞았을 때 타구가 조금 빡세요. 그래서 애틀레틱스의 타자들이 정타가 이루어졌을 때 좀 무서움이 좀 있어서 오늘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장타 생산이지 않나. 안 그래도 이제 애틀레틱스 홈구장이 또 탁구장이죠.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결국 어제 그 장타를 활용해서 경기를 가져갔던 것도 보스턴이고, 지금 보스턴이 계속해서 와카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양키스도 꺾고 템파베이도 추격하려는 입장을 이미 고수하고 이번 시즌 체프먼까지 던지려고 했던 거를 연승 구간에서 체프먼 잡고 이번 시즌 해보자라는 스탠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이거는 뭐 오늘 똥배인데 공짜라고 봐야 되는 수준의 데이터입니다. 콜로라도가 미러키를 결국 시리즈 시작하면서 저도 그때 되었지만 한번 제껴내긴 했어도 결국에 무너지면서 조직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타격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샌디에고의 타격 데이터가 이상하리 높게 지금 정말 잘 쳐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샌디에고라는 팀이 이번 시즌 경기가 시즌 분명 어려운 건 맞는데 지금 3연승 마이애미 시리즈 수입을 하면서 보여줬던 타격은 많은 것을 지금 후반기 데이터에서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샌디에고가 홈에 돌아와가지고 타격 데이터가 급격하게 식을 것인지 아니면은 유지가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적어도 후반기가 시작하고 샌디에고의 타격은 지금 리그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OPS가 0.85를 이미 넘어서요. 이 수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오늘 경기도 타티스부터 마차도, 타이프런스, 메릴, 특히 또 랭이포, 시츠 얘네들 지금 다 만만치가 않아요. 타격 데이터가 콜로라도도 지금 굿먼, 런필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면 중심 타선에 있고 하이 타선에서 존 스톤이라든지 윌리 카스트로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마이클 킹의 공에 비교했을 때는 당장 오늘 경기에서 이 콜로라도 타선들도 분명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클 킹 같은 경우에도 워낙 상대하기가 어려운 게 얘가 이제 벼다구 던지는 빈도가 직구 던지는 빈도보다 많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콜로라도 타자들의 장점이 빠른 공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특히 포신 페스트볼. 근데 얘는 싱커를 더 많이 던지죠. 마이클 킹은. 거기에다가 이 변화구에 약한 것이 콜로라도 타자들의 직접적인 약점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하필 상성이 좀 찌약인 선수를 좀 만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퀄리티 스타트로 버텨줄 수만 있으면은 이제 샌디에고는 또 하루 쉬었죠. 그렇게 되면 로드리게스, 모레온, 밀러 경기 운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좀 정배 강하게 나온 이유가 명백히 나타나는 경기. 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어제 미러키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병살타 같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다리가 꼬였고 결국 영봉패를 당하는 수모를 또 겪게 됩니다. 이제 홈런 한 방에 1대0의 경기가 3대0이 돼버리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좀 패색이 좀 많이 짙어지는 양상이 돼버렸고 양팀 저질 타격 속에서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웃었던 경기. 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루프 대 로건 핸더슨인데 저는 이거 뭐 바람이 어제도 외야로 불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해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플래시샷이 나오는 우측 담장 여기에는 이 펜스가 있는 그쪽에는 당장 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역풍이 불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쪽 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우타자들은 좀 노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는 홈런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미러키라는 팀이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제 홈런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장타가 없다고. 그래서 오라클 파크에서 미러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발 투수 로건 핸더슨이라면 샌프란시스코 당연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루프가 버텨주는 수준에 따라서 미러키가 경기가 이제 쉽게 이기지 못한 양상이 되고 언더게임이 되거나 아니면 루프가 오늘 경기에서 볼질을 하고 지금 미러키가 어제는 좀 못 쳤지만 오늘 경기 좀 버텨주는 양상이 되면은 그 타격이 좀 지원이 되면 경기는 좀 이제 미러키가 좀 쉽게 풀어가게 되고 그렇게 정리하게 될 텐데 7월 달에 루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토론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8이닝, 7이닝, 6이닝 퀄리티 스타트 전부 다 기록했고 지금 볼질이 좀 잡히고 있죠. 최근에 루프 거의 사실상 이제 얻어 걸리는 홈런이 아니고선 언터처블입니다. 그만큼 지금 루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 어제 타격만 보더라도 당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거 샌프란시스코 역배를 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루프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진을 믿지 못한다. 특히 이 킬리안, 그 다음에 윈, 그리고 이제 JT 브루베이커 이런 친구들 나오면은 경기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역배로 추천까지 못 드릴 거고 일단 기준점 낮아도 언더 생각해야 되는 경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대 시애틀의 경기. 요거는 로블레스키 선발로 나온다 돼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TBD가 걸려 있어요. 그게 조금 거슬리는 경기인데 루이스 카스티오 제가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루이스 카스티오가 실제로 다저스 상대로 해줄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지금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다저스가 실제로 이번 시즌 성적이 덜 나오고 있고 원정 성적이 그런 것도 좀 이제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오탄이라든지 아니면 프레디 프리먼이라든지 뭐 무키베츠 그다음에 토미 현수 에드번 이런 친구들이 이 상성에서 루이스 카스티오 상대로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개인 개별 상성을 조금 오늘도 이기지 못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저스 승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이건 로블레스키 출전이 확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경기입니다. 어차피 오전 구매하셔야 되는 경기라서 다 이제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로블레스키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저스 승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 죄송하고 오전 진행되는 경기들부터 해서 일단 최대한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제 준비해서 방송한 거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